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Jobs at Hyatt TV에서 첫 번째 영상으로 올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싱가포르의 거주 형태에 따른 거주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생활비 중에서 거주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학비와 더불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거주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거주 형태는 크게 나누면은 콘도 그리고 HDB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수영장 그리고 짐들이 딸려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 되고, HDB는 하우징 앤 디벨롭먼트 보드의 약자로서 나라에서 지은 주공 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HDB는 콘도와는 다르게 수영장, 짐 등이 없고 인테리어가 모던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으나 같은 크기의 콘도에 비해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 부동산 구매 및 임대 가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대표적인 지역인 부키티마의 콘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키티마에는 한국인들을 위한 식당이나 상점들이 밀집하여 있고 한국인 국제학교도 위치해 있어서 한국인들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판교쯤 되는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이 비싼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한국인의 거주 비율이 정말 높은 콘도들 중에 하나인 캐스케디아 콘도와 넥서스 콘도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인 기족이 살기 적합한 방 3개짜리 넥서스 콘도를 기준으로 현 시세를 보면은 월 4,510달러입니다. 하나로는 월 39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38평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이제는 가격은 기본적인 유틸리티, 한마디로 전기세, 가스비 또는 수도세 등이 제외된 순수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으로는 3인 가족 기준으로 방 2개짜리 캐스케디아 콘도를 기준으로 현 시세를 보면은 월 3,510달러 정도 합니다. 하나로는 월 300만원 정도이고요. 크기는 28평입니다. 만약에 2인 가족이거나 3인 가족이지만 자녀분이 굉장히 어릴 경우에는 원룸 형태의 아파트도 괜찮으시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스튜디오 타입의 콘도를 보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원룸,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스튜디오 타입이라고 이제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요. 스튜디오가 캐스케디아 기준으로는 월 2,810달러 정도, 하나로는 월 240만원 정도입니다. 크기는 16평입니다. 상기 금액이 혹시 부담이 되어 정말 싼 외곽 지역에, 한마디로 지역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대략적으로 방금 위에 말씀드린 금액들에서 월 100만원씩을 제하시면은 그 정도 금액으로 외곽 지역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싱가포르에는 싱글로 혼자 이제는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혼자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하신다면은 방만 빌리는 경우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 말로 치면은 사글세 방입니다. 이 경우에는 초역세권이고 위치가 시내에서 멀지 않은 시티 스퀘어 레지던스라는 콘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콘도는 이제는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있고 시내와도 멀지 않고 출퇴근이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콘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화장실이 딸려있는 마스터 베드룸, 그리고 화장실을 방 밖으로 나가서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커먼 베드룸, 크게 이제 2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고, 마스터 베드룸 기준으로 이 콘도에서는 월 1,810달러, 하나로는 월 160만원 정도입니다. 가격이 싸진 않지만 화장실이 딸려있는 마스터 베드룸이기 때문에 좀 작은 스튜디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이제 존중이 되는, 프라이버시가 가능하고요. 커먼 베드룸 기준으로는 월 1,200싱달러, 하나로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닥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렴하지도 않은
무난한 수준의 콘돌 기준으로 각 크기별로 현 월세 시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시세보다 저렴한 지역도 있고 본 시세보다 몇 배가 비싼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제가 말씀드린 시세는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HDB, 한국으로 치면은 주공아파트의 시세에 대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HDB는 붓깃바톡이라는 지역의 역세권에 있는 주공아파트입니다. 제가 중아파트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HDB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테리어를 보면은 꽤 구식이고 한국에는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처음에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화장실에 보면 배관이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말로 형용하기는 좀 그런데 한국에서는 없는 스타일의 좀 구식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익숙해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월 가격은 31평, 방 3개. 방 3개라는 거는 방 3개 플러스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래서 방 3개 기준으로는 2,000싱달러입니다. 하나로는 월 17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밑으로의 가격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은 가장 저렴한 아파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3개까지는 필요 없고 이보다 좀 더 저렴한 방 2개짜리 아파트도 괜찮으시다면은 지금 보시는 주롱에 위치한 아파트를 예로 보여드립니다. 주롱은 한국으로 치면은 좀 서울에서 일산만큼 좀 떨어진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봤자 지하철로 1시간 또는 최대 1시간 반 이내면은 다 출퇴근은 가능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31평이지만 방은 2개로 월 가격은 1,800싱달러, 하나로는 156만 원 정도 합니다. 지은 지는 25년 정도 된 아파트고 비교적 엄청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그닥 새 아파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시설이 낙후된 건 싫고 준공, 그러니까 지어진 지 10년 이내 아파트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풍골, 센캉, 부앙콕, 뭐 특히 풍골에 있는 아파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골이란 지역이나 센캉이란 지역은 한국으로 치면은 동탄 신도시 같은 그런 이제 새로 개발된 지역이고 28평 방 2개 기준으로는 월세는 2,100싱달러, 한화로는 180만 원 정도입니다. 위치는 꽤 외곽이지만 비교적 신축 아파트를 찾으신다면 대부분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옵션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하축항에 위치한 이 아파트를 예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방 4개짜리 43평에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이고 월세는 2,000싱달러, 하나로는 월 175만 원 정도입니다. 지은 지는 22년 정도 되었고 역세권이긴 하지만 워낙 시내에서 좀 멀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가령 멀고 가깝고에 감이 안 오신 경우에는 출퇴근이나 등하교하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현재 알아보고 있는 거주 지역을 양 포인트를 구글 맵에서 찍어가지고 걸리는 소요 시간을 보시면은 대충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B 역시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혼자 생활을 하신다면은 방만 빌리는 경우도 역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HDB의 경우에는 콘도와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딸려있는 마스터 베드룸 그리고 화장실이 딸려있지 않은 커먼 베드룸 이렇게 똑같이 나눌 수 있고 마스터 베드룸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지역과 같이 붓깃바톡에 있는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스터 베드룸 기준으로 월 1,000싱달러, 하나로는 약 9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HDB가 좀 오래되지 않은 새 HDB를 찾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정도 시세에서 한 월 30만 원 정도를 더 얹혀가지고 월 12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딸려있지 않은 커먼 베드룸인 경우에는 시내에서 멀지 않은 역세권, 가령 앙목기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월 800싱달러, 하나로는 월 70만 원 정도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 800 정도가 이제는 HDB에 화장실이 딸려있지 않은 커먼 베드룸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시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저렴한 경우에는 외곽으로 좀 더 가서 우드랜드라는 지역에 가시면은 월 600싱달러짜리 하나로는 52만 원 정도의 아파트도 방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등하교 하기에는 외곽이라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뭐 혼자 사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출퇴근 시간 정도에 크게 이제는 개의치 않는 경우에는 뭐 이런 정도의 아파트도 사시는 거는 뭐 사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싱가포르에서의 거주 형태인 콘도 그리고 주공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HDB의 거주 형태별 월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